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를 한다? 이런 부부 은퇴 후가 위험하다. 위험 부부 10가지 유형 준비했습니다. 사연부터 볼게요. 60세 K씨. 자녀는 둘. 다 키워 결혼 그리고 독립시키고 30년 몸담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미네요. 솔직히 자주 싸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각별한 부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하진 않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혼하자입니다.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는데 전체 이혼 건수 중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가 16%나 차지합니다. 자, 퇴직 은퇴하는 순간 부부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자녀는 성장해서 부부 두 사람만 보내는 시간이 전에 비해 훨씬 늘어납니다. 수입은 줄고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장 좋아야 하는 부부 사이가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자, 은퇴와 동시 부부 관계에 큰 위기를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은퇴, 배우자가 생각한 은퇴. 사회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그동안 얽매여왔던 직장 생활에서 마침내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은퇴자는 등산이나 산책, 취미 활동에 시간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은퇴를 계기로 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죠. 이전까지 지속해온 부부의 역할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은퇴한 처음엔 그야말로 도전, 해방, 자유 그 자체일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른 역할로 바빴던 두 사람이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지내게 됐으니 이 새롭고 애매한 환경 속에서 가장 사소한 일부터 서로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에 간섭하거나 불평하면 긴장이 고조되죠. 이런 상태에서 사소한 것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면 큰 사단이 납니다. 자, 어쩌면 진짜 부부 생활은 은퇴 후부터가 아닐까요? 결혼 직후에는 서로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을 테고,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와 직장 생활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영역에서 바쁜 일상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다 자라 독립할 즈음이면 직장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되죠.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진짜 부부생활. 부부생활 시즌2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각자 영역에서 서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은퇴 후 다시 만나게 되는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에 대해 그동안 알고 있는 것과 상당 부분 달라져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부부가 은퇴 후 위험할까요? 은퇴 후가 위험한 부부 유형 10가지. 첫째, 평소 각각의 개인주의 성향과 자유분방한 생활 패턴을 가졌던 부부. 둘째, 은퇴 전 대화의 주제 1순위가 돈 이야기. 셋, 워크홀릭으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으로 평소 대화가 부족했던 부부. 넷, 부부간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자녀나 손주 이야기뿐이다. 다섯, 평소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생각한다. 여섯, 부부간 공통의 취미가 없다. 일곱, 남편,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싸우게 될 게 뻔하기에 그냥 꾹 참는다. 여덟, 남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아홉, 자식에게만 좋은 부모이면 그것으로 괜찮은 부부관계라고 생각한다. 열, 오랜 동안 기러기 생활을 했던 부부. 자, 여러분, 몇 가지쯤이 본인에게 해당되고 있나요?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래도 자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남편 경우라면 아내는 남편이 부하 직원이 아니니 상사의 입장에서 잔소리는 멈추고
아내만의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만들어주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고문과 같으니 남편은 등산이라도 좋으니 매일 집에서 나갈 것. 배움, 운동, 봉사, 무엇이든 할 일을 만들 것. 아내의 경우라면 남편을 비난하려 들지 말 것. 지적하기 전에 칭찬을 통해 동기부여해 줄 것. 손주가 생기면 손주 의존증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래도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친한 사이엔 얼굴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아챈다고들 하죠. 그럼 오래 살아온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미국의 한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이 오래된 커플과 부부를 대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행복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은 잘 느끼지만 혼자의 슬픔이나 외로움, 울적함 등 부정적인 감정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배우자, 연인의 경우 상대방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느낀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매번 정확히 파악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서로 관계에 적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결론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물어봐주는 대화만으로도 감정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는 상대방의 좀 섭섭한 행동이나 말도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하지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런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대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소위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다 느껴질 때는 그럴 것이라 짐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지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아니면 혹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무엇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물어봐주는 것으로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 배우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알아차리고 물어봐주는 대화를 통해 감정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 생각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함으로써 위로가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으로 생각합니다. 자, 웃기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죠. 은퇴한 남편 인기 1위가 어떤 남편일까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힘 잘 쓰는 남편? 집안 일 잘하는 남편일까요? 낮에 집에 없는 남편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30여 년을 따로따로 놀다가 어느 날 한 집에서 만나니까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은퇴 후 수입은 줄고 신체 노화도 크게 나타나는 극심한 변화기에 부부는 2인 삼각경기를 하듯 서로에게 호흡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정의 소통이 안 돼 서먹서먹해지거나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사이가 됩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며 서로를 알기 위해 속 터놓고 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퇴를 한다? 이런 부부 은퇴 후가 위험하다. 위험한 부부의 10가지 유형, 60세 K씨 사연까지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